절대 차 열쇠를 건네주면 안 됩니다. 절대 차 키를 건네주거나 하는 것은 내 차를 뭐 빼달라 아니면 운전해달라. 네, 안녕하십니까. 달변가들의 손조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운전하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 많은 분들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단순히 술 마신 친구 차에 탔을 뿐인데 정말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음주운전은 운전을 한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에 함께 타거나 운전을 할 걸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주거나 그렇게 음주운전을 돕는 행위를 했다면 그 음주운전의 방조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방조범이라니 단어가 좀 무서운데요. 법적으로 음주운전 방조범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처벌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방조범이란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을 도와준 사람, 방조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음주운전이라는 친구의 범죄를 내가 도와줬다면 나 역시 도와준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친구가 술 마신 줄 정말 몰랐다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행위를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걸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도와준 방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설명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실제로 방조범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바로 그 운전석의 옆자리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역시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같이 기소가 되었다가 저희 법무법인 파트원에서 변호를 해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어떤 시각에서 방조범으로 기소를 하는지 그리고 법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운전자는 처벌받고 동승자는 무죄를 받았다니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나요?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2% 정도였고요. 그 정도면 사실상 만취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한 1m 정도 됐습니다. 그 운전자가 후진 기어를 넣고 악셀 페달을 조작했는데 차가 뒤로 1m 밀리면서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했던 사건입니다. 충돌이 발생하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음주운전 현장을 적발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을 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 6년 전쯤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차례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술을 마셨던 분이 조수석에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점에서 수사기관은 그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도와준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방조범으로 같이 공동피고인으로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방조범의 처벌 수위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요? 기본적으로 방조범은 정범, 즉 음주운전자보다는 처벌이 좀 가볍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벼운 경우에는 벌금형을 운 좋게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피해가 크거나 할 경우에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방조범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말씀해주신 운전자는 유죄, 동승자는 무죄를 받은 사건이 바로 변호사님께서 직접 변호하신 사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무죄를 받아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최근에 변호해서 이제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케이스인데요.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기소된 분은 어느 회사의 대표님이셨는데 그 직원들하고 회식을 하고 주차된 차로 돌아왔는데 그 대표님은 당연히 이제 대리운전을 부리려고 조수석에 탔는데 직원이 갑자기 시동을 걸고 엑셀 페달을 조작을 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 대표님이 직원과 같이 술을 마셨으니까 당연히 음주 사실은 모를 수가 없고,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차량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고, 그 상황에서 조수석에 따라 탔고, 나중에 뒤에 이제 받친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그 돈 역시도 대표님이 먼저 지불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하면 사실 그 음주운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기소가 됐던 사건인데요. 그래서 이 상황만 보면은 사실은 유죄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사실 그 사고가 났던 차량이 이제 출고된 지 한 서너 달 정도 되었던 고가의 외제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외제 차량을 같이 술을 마신 걸 뻔히 아는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라고 첫 번째 변론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두 번째,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없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 다 갖고 계시는 스마트키가 있으면 차량 문이 열리고, 그리고 스마트키를 가지고 차량에 타 있으면 버튼 한 번만 눌러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까?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탑승을 한 행위만으로는 차량을 제공한 행위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그냥 차량에 탑승한 행위를 제공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저희가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영하로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를 대기하기 위해서라도 차에 타서 기다리는 건 이상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점을 저희가 기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운전 거리가 1m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1m 정도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몇 초도 아니고 1초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같이 술을 마신 직원이 운전석에 탔으니까 나는 조수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집까지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 운전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의를 가졌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네 번째, 합의금을 방조범으로 기소되신 대표님이 직원을 대신해서 내주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장 회식에서 같이 술을 먹고 또 같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그 직원에게 당신이 운전을 했으니까 뒤에 차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하기에는 인정상 좀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께서 일단은 합의금을 먼저 내주고 합의금은 천천히 변제해달라라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걸 저희가 잘 설명을 해서 다행스럽게도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달변가들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상황 자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점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차 열쇠를 건네주면 안 됩니다. 절대 차 키를 건네주거나 하는 것은 내 차를 빼달라 아니면 운전해달라 그런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술을 마신 사람에게는 차 열쇠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는 아예 탑승 자체를 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건에서도 사실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조수석에 타기는 했지만 조수석에 타지 않고 차 밖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방조 혐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